안녕하십니까. 런지 운동관 무릎 관절 불안정성과 하지 근활성도 비교 연구의 발표를 맡은 민병조의 조장 민병조입니다. 저희 조는 신두철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김영근, 박진아, 박소민, 정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 조를 이끌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신두철 교수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하지 근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을 시에는 보행 및 여러 기능, 특히 낙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 구성 요소 중 무릎은 무게를 지탱하는 활동 시 가장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부위이며 더구나 뼈와 뼈가 직접 연결되는 타 번제와는 다르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히나 더 불안정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흔히 발생되는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여러 질환들은 무릎 관절 및 연골의 부하를 증가시켜 통증과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질환들의 예방을 위해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하지의 다친 사슬 운동 중 하나인 런지 운동은 스쿼트, 캐틀벨 스윙 등과 같은 운동들에 비해 무릎 주변부 근육의 높은 근활성도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친 사슬 운동이란 운동을 진행한 부위에 원위부를 고정하게 되어 최종부하를 받으며 일어나는 운동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런지 자세는 타 운동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지니게 되는데 런지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의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앞발 무릎의 좌우 치우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를 토대로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질병의 특이사항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좌우 각각의 치우침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하여 런지 자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화해야 되는 근육과 그 방법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본 연구자들의 재학 중인 K대학교 내에서 SNS를 통해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공지를 한 후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정 기준으로는 런지 동작이 가능한 자, 전국의 부착 부위에 개방성 상처가 없는 자, 신체 통증이나 질환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나 약물을 복용 중이지 않은 자, 최근 6개월간 하지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자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총 남성 10명, 여성 10명, 20명의 지원자가 모집되었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마친 뒤 자발적인 서명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 보시는 표와 같으며 측정 도구입니다. 저희 조는 하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표면 근전도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개인마다 다른 무릎의 치우침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거리 조절이 가능한 사무용 파티션을 구입해 치우침 기준판으로서 설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극의 부착 위치는 선행 연구에서 근거를 얻어 설정을 하였으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설정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부착 위치는 개인마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같은 연구자에 의해 부착이 되었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연구 절차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런지 운동관 발의 앞뒤 간격을 대상자 다리 길이의 4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하지 근력의 근활성도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에서 근거를 얻어 본 연구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대상자의 다리 길이를 측정 후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최대 수위적 등척성 근활성도 즉 MVIC를 측정한 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런지 운동관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기준 런지 자세로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상지는 꼿꼿하게 세운 채 앞발은 무릎이 90도를 형성하도록 내려가고 뒷발은 무릎이 땅에 지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측정한 다리 길이 40%를 보시는 사진처럼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표시를 한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런지는 총 정상 런지 자세, 내측 무릎 치우침 자세, 외측 무릎 치우침 자세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으며 각 자세별로 3회씩 측정을 한 후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각 횟수당 8초 동안의 측정을 완료하였고
앞 3초, 뒤 2초를 제외한 총 3초만 결과값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세별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설정을 하여 대상자의 근피로도가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을 한 후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의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은 IBM SPSS로 사용을 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의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안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 가쪽 넓은 근의 근활성도, 넙다리 고등근, 중간 불기근의 근활성도 전부 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 가쪽 넓은 근과 중간 볼기근의 경우에는 정상 런지 자세에 비해서 내측 혹은 외측 치우침 자세에서 근활성도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 네 가지 근육 전부 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값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장한 성인의 대상으로 런지 동작과 무릎의 내측 또는 외측 치우침에 따른 하지 근력의 활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런지 운동을 수행할 때 발 위치와 간격의 차이, 그리고 발목 관절의 각도, 무릎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하지의 근활성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실험에서는 가쪽 넓은 근, 중간 불기근, 안쪽 넓은 근, 넙다리 고등근 네 가지 전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원인을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근육들의 주된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넙다리 네갈래근의 주된 기능은 무릎의 펴, 굽힘 자세 유지 시 원심성 수축의 기능을 담당하며 중간 불기근의 경우 다리의 벌림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무릎의 굽힘 자세에서의 각도 차이가 아닌 고정된 각도에서 무릎의 치우침만 다루었으며 런지 자세간 골반의 각도 또한 치우침 및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의 근활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런지 운동은 다른 운동들에 비해 높은 하지 근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운동인데 더해서 다리 길이 40%로 런지근 발의 앞뒤 간격을 설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폭시켜 최대의 근활성도가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무릎의 치우침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른바 천장 효과로 인해 많은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측, 외측 치우침의 자세에서의 근활성도가 정상 런지 자세에서의 활성도보다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는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추후 이와 같은 연구의 진행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한점입니다. 우선 저희는 젊은 20대 성인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하여 일반화했으므로 다양한 연령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런지간 최대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로 인해 대상자들이 근전도를 부착하지 않은 뒷다리에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런지 운동과 치우침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하지 근력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런지 자세의 일반적인 자세가 보다 필요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 런지 자세에서의 치우침을 비교해본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체 이상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런지 동작과 내측 및 외측 치우침 동작의 수행이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동작 간 근육 간 유의한 차이가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하는 근육들의 주된 기능이 아닌 움직임을 차이점으로 설정한 것과 하지 근육의 최대화를 유도하는 자세로 런지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천장 효과로 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인 EMG 기기 및 측정 프로그램의 정상화, 실제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는 하지 근력 불안정 인원들을 고려해 런지 기준 자세 일반화 시 보다 정확하고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참고 문헌 띄워드리면서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